이 어떤 분들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히틀러랑 이승만이 같냐? 다른 거 있죠. 한쪽은 독일 사람, 한쪽은 한국 사람. 따라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석입니다. 요즘 한 한국사 강사분의 행적이 아주 핫합니다. 바로 전한길 강사님. 네, 이분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한국사 강사로 아마 가장 유명하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분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저 역시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존경하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 근래 이분의 정치적인 발언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 시작은 지난 2024년 초 이승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건국전쟁에 대한 감상평을 언급하셨던 당시부터인데요. 오늘은 먼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한길 선생님께서는 영화 건국전쟁을 보시고 이에 대해서 역사의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폄하하고 악마화하는 이런 시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기본적으로는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승만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평가는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시각입니다. 왜 그런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전한길 선생님이 언급한 이승만의 과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6.25 전쟁이 이어지던 중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감금하여 집권 연장을 꾀했었던 발췌 개헌, 영구 집권을 목적으로 이미 국회에서 부결됐었던 헌법 개정안을 반올림이라는 궤변으로 관철시킨 4.4.5입 개헌, 게다가 맘에 안 드는 조봉암과 같은 야당 세력들을 가차없이 제거하고요, 이 정치 깡패들을 동원한 막가파식 국정운영, 그 정점에 있는 3.15 부정선거까지. 야, 이쯤 되면 킹갓 민주주의 팝하게 왕이시네. 결국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하야하고 하와이로 런하시게 되지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 소개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한길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승만의 공을 한번 살펴보죠. 이승만이 북한의 6.25 남침을 막아내서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한 겁니다. 예, 사실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고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과 함께 맞서 싸웠으니까요. 부산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를 기념하는 유엔 기념공원이 당시 임시수였었던 그곳에 있거든요. 6.25 전쟁이라는 위기를 사실상 무승부로 끝내면서 대한민국은 김일성의 적화통일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또 전쟁 후에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었죠. 우리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 흡수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애초에 전쟁 발발 자체를 막지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시 우리 군이 중심이 돼서 민간인을 죽였었던 보도연맹원 사건, 그리고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이런 건 어떻게 볼 거냐 라는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아낸 당시 대통령은 이승만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빨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이건 저도 전한길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하나, 전한길 선생님이 언급하신 이승만의 공. 이승만은 농지개혁법을 시행해서 농민들을 자영농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이지요. 1949년 재헌국회에서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농민들에게 내 땅을 갖고 농사짓게 해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관점에서 보잖아요. 전 국민 내 집 마련을 실현해주겠다, 뭐 이런 정책입니다. 한국사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힘든 과제였는지. 그 어려운 걸 이승만 정부가 해냈지 말입니다. 여러 한계점이 있긴 했지만 농지개혁법으로 결국 농민들은 내 땅을 갖게 되었지요. 물론 농지개혁법은 이후 이승만의 정적이 됐었던 조봉암이 사실상 주도했는데요. 그래서 이를 이승만의 업적으로 봐야 하나라는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당시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으니까요. 농지개혁법이 이승만의 공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정하는 거는 글쎄요, 조금 억지스럽습니다. 그래요, 이승만은 과도 있지만 공도 명확해 보이네요. 아니 그럼 이승만의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바라보자는 게 무슨 문제냐?
다른 역사적 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동물을 너무나 사랑했었나 봅니다. 동물들이 학대당하거나 함부로 죽이는 만행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동물보호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집권 초 20%가 넘던 실업률을 거의 0%의 완전 고용 수준에 이르게 하고요. 마이너스에 머무르던 경제 성장률에서 연평균 9.5% 성장에 이르는 국가로 탈바꿈시킵니다. 근데 영구 집권이 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 대통령과 총리를 겸하는 총통이라는 직책에 오르셨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 인류 최악의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일으킨 희대의 악마라고 불리죠. 근데 만약에 히틀러의 일대기를 그린 나의 투쟁이라는 영화를 제작한다고 보죠. 그걸 보고 제가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긴 했지만 이 동물보호법 제정, 독일의 경제 성장 이렇게 잘한 것들도 있잖아요. 히틀러를 왜 악마합니까?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봐야죠. 라고 주장해요. 어딘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는 한국사의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빈민 구제기관들을 확충해서 백성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납광석이라는 광물에서 은을 채취하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신기술 개발을 이뤄내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후에 강압적인 통치를 밀어붙이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조선 왕조 최고의 폭군이라 불리는 연산군입니다. 그래요. 이분도 공과 과가 모두 존재하네요. 이 이완용도 본격 매국노가 되기 전에 독립협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주국가 조선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두환도 대통령 취임 후 서울올림픽 유치권을 따냈고요. 이 재임 기간 동안 이 연평균 10% 정도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도 했죠. 그러면 이완용도 전두환도 이승만처럼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하나요?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친 독립운동가와 계엄군에 학살당한 광주 시민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도 용인해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인가요? 명품은 디테일에 있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도 마감 처리, 재질 이런 숨은 디테일들이 명품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말이죠. 이 진품과 가품은 한 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한 끗 디테일이 결국 본질일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을 간과하고 공과 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자라는 태도는 짝퉁도 명품으로 보자는 매우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이 전한길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반공, 경제 당연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되기에 그럴싸해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히틀러도 연산군도 이완용도 전두환도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기계적인 중립만을 외치는 태도는 역사의 악마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라는 명품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지금이나 그때나 민주공화국인데 말이죠. 이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냈었던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3.1운동 아시죠? 이게 단순히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자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독립을 달성하자라는 선언이었거든요. 우리 헌법에서는 이를 계승하겠다라고 또 명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랑 거리가 먼 국가가 있죠. 바로 북한. 이 반공을 강조하면서 북한 같은 독재 정치를 옹호하는 것은 차기 모순이죠. 자, 이쯤 되면 아시겠죠? 우리 역사가 명품이 되기 위한 조건이자 현대사의 본질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결국 이 민주주의라는 본질을 파괴해버린 이승만의 행보는 이 명품을 흉내내고 싶은 그럴싸한 짝퉁이었다라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죠. 어떤 분들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히틀러랑 이승만이 같냐? 다른 거 있죠. 한쪽은 독일 사람, 한쪽은 한국 사람. 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세계사의 평화와 한국사의 민주주의 가치라는 본질을 짓밟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보면 유사하지요. 그렇게 이승만의 공과 과는 분명 존재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한 과를 이분의 공과 균형 있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전한길 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승만의 건국전쟁 영화 볼지 말지는 개개인의 자유잖아. 이 지들이 뭔데 이런 영화는 보지 마라 해요. 근데 말이죠. 관람평을 말씀하시는 것도 자유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자유 아니었나요? 더군다나 공무원 1타 한국사 강사라는
파급력이 높으신 분의 견해인데 말이죠. 이 민주주의는 공론의 형성과 토론이 전제가 되는 수의 민주주의이기도 해요. 따라서 공론장에서의 발언은 시민들의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지요. 이 민주주의라는 현대사 정신을 파괴한 이승만을 미화하는 영화 건국전쟁, 이에 대한 전한길 선생님의 긍정적인 언급은 많은 분들을 의아하게 만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애정어린 논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전 강의에서 보여주셨던 건강한 에너지를 회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강사님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극우 집회에 전한길 선생님은 청년들의 참석을 독려하셨습니다. 에이, 민주질서를 부정하는 극우 집회를? 그러실 리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한길 선생님의 극우 집회 발언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찐국TV 임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